시장에 존재하는 종목들 가운데 모멘텀이 유효한 종목은 무엇이 있는지 오늘도 종목 찾기에 돌입을 해보겠습니다. 보고보고 리포트 수요일 이 시간에는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기업과 종목을 들고 오셨는지 보고보고 리포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APTC입니다. 국내 유일의 식각장비 기업이고요. 최근에 그 포트폴리오 확장에 따라서 실적 성장이 전망이 됩니다. 좀 생소한 기업이에요. 요즘 조금 부각되는 그 반도체 장비 기업이고요. 네. 동사는 이제 그 플라즈마 식각장비 그 전문 제조 기업인데 그 드램과 그 낸드 쪽에 그 드라이 에처 장비를 주로 공급을 하고 주 고객사는 SK 하이닉스입니다. 그 SK 하이닉스장 매출은 뭐 99%이기 때문에 거의 그냥 SK 하이닉스 쪽으로 나가고 있고 그 폴리 에처 장비가 72% 매출 비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메탈 에처 장비가 20% 정도 되는데 이 그 동사가 가지고 있는 핵심 기술이 바로 그 플라즈마 소스라고 하거든요. 요게 이제 그 300mm 웨이퍼 반도체 건식장 장비의 원천 기술인데 플라즈마라는 게 뭐냐면 그 고체에 우리가 열을 가하면 액체가 되지 않습니까? 액체에 다시 에너지를 가하면 기체가 되고 이 기체에 에너지를 더 가했을 때 나타나는 그 미세 입자가 플라즈마입니다. 그래서 기체보다 더 미세한 입자이기 때문에 반도체 미세 공정에는 이 플라즈마 기술이 상당히 좀 중요한 기술이고요. 이 그 에처 장비 시장에서는 그 글로벌 1위 업체가 램 리서치고 이 업체가 이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일본의 도쿄 일렉트로닉 일렉트론 그 세계 기업이 그 식각 장비의 80%를 장악을 하고 있고요. 국내 기업에서는 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 정도가 그 식각 장비를 만들고 있어서 사실상 중소기업 내에서는 국내 유일한 식각 장비 업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동사가 이제 그 플라즈마 식각 장비 쪽에서의 특허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그 SK 하이닉스랑 공동으로 이제 개발해서 공동 보유를 한 특허이고 SK 하이닉스의 기술 혁신 기업으로 선정된 그런 회사라고 볼 수 있겠고요. 동사가 이제 그 국내에는 한 56건, 해외에 28건 정도에서 총 그 84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서 기술력만큼은 상당히 높은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겠고, 유일하게 식각 장비를 이제 양산화해서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최근에 좀 부각되는 기업이고 월요일 날 마침 또 그 동사 리포트가 나와서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는 그런 종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보고보고 리포트에서 이제 부장님이 포트폴리오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분야에서 지금 확장해 나가고 있어요? 네, 그 플라즈마 식각 장비는 총 3가지가 있고요. 그 이제 폴리 에처 그리고 메탈 에처, 옥사이드 에처가 있는데 동사의 주력 그 장비는 그 폴리 에처 쪽이고요. 2020년도에 그 메탈 에처를 성공함으로써 포트폴리오가 확장이 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폴리 에처 쪽에서 그 1세대, 2세대, 3세대까지 장비를 개발하고 있고요. 이제 지금 옥사이드 에처 시장까지도 동사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서 올해 이제 작년에 이제 그 폴리 에처 쪽이 2세대 장비가 개발이 완료가 됐고, 내년도를 상용화를 목표로 해서 3세대 장비 그 레오 WS라는 장비가 지금 개발 중에 있고, 옥사이드 에처도 이제 들어갈 건데 이게 이제 보통 장비가 이제 라인업이 하나 늘어날 때마다 동사가 이제 매출이 점프업을 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매출의 성장이 기대가 되고, 그리고 이제 옥사이드 에처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도쿄 일렉트론이 거의 다 장악을 했거든요. 60% 이상 장악을 했는데 도쿄 일렉트론이 그 폴리 에처 쪽은 하지 않고 있어서 이게 별도의 시장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기술적으로는 폴리 에처, 메탈 에처, 옥사이드 에처 순으로 난이도가 높다고는 하지만은 최근에 그 ATPC 그 대표가 이제 언론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폴리 에처 시장과 옥사이드 에처는 아예 별개의 시장이고 굳이 기술력이 어느 게 높다라 말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 빵을 만드는데 크루아상이 어렵냐, 식빵이 어렵냐, 이 정도 차이로 이해하시면 좋겠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동사가 이제 워낙 이제 기술력이 높다 보니까 수익성도 높은 편이고, 이 건식 식각 장비 쪽에서 국내가 유일하다 보니까 그 진입 장벽이 워낙 높고 판매 단가와 그리고 이제 수익성 측면에서도 다른 장비 업체보다도 굉장히 단가가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겠고, 연간 영업이익률만 해도 동사가 작년에 30.32% 나왔고요. 그리고 지배주주 수익이
영업이익도 26.1% 나왔는데 장비주인데 30% 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 작년까지 6년간 평균 영업이익률도 30.37%, 30%가 넘었어. 장비주가 굉장히 높은 편이고 이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다각화되면서 그 장비 평균 단가도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그 아까 제가 랩리서치가 그 시각 장비 쪽에 그 국내 1위 업체라고 말씀드렸는데 단가가 대략 한 80억 정도 하는데 동사 장비가 성능은 거의 같은데 한 40억에서 50억 정도로 하는 것으로 일단 추정을 하고 있고 일단 동사가 그 라인업 같은 경우가 지금 굉장히 다양화되는 게 2020년도 그 2019년도에 20년도에 그 19년도에 그 라인업 1개 정도 있었고요. 20년도에 한 3개 정도 되고 내년도에는 4개 정도, 그다음에는 한 5개 정도로 그 예상이 돼서 일단 2023년도에 제품 라인업이 5개까지 확장이 되면은 매출 성장은 불보듯 뻔한다고 볼 수 있겠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폴리 애처 시장 쪽에서는 3세대까지도 개발이 되면서 여기가 이제 포트폴리오 확장이 되고 있고요. 메탈 애처까지도 낸드 쪽으로 진출하고 있고 옥사이드 애처 그 티그레스 장비까지 완료가 되면은 좀 더 매출이 커질 거라 보고 있어서 제가 주목해볼 만한 거는 동사가 이제 SK 하이닉스 쪽의 점유율이 지금 4에서 한 5.5%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표가 이제 만약에 SK 하이닉스 쪽에 그 폴리 애처와 메탈 애처 쪽의 점유율만 높여도 연매출 1조 가능하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올해 예상 매출이 2천억 정도고 작년에 1,700 정도 나왔으니까 향후 1조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마침 그 유안타 증권에서 애처 장비 시장 쪽의 국산화율이 20%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동사가 2027년도에 매출 1조 원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미국 법인을 동사가 설립을 했는데 미국 쪽으로도 이제 코로나가 이제 좀 끝나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영업을 한다고 해서 미국 쪽의 바이어도 확보하게 된다고 하면은 1조 달성이 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거라서 올해부터 해서 작년에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고 올해 내년도 계속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는데 제가 주목할 볼 만한 거는 만약에 매출 1조가 나왔는데 동사 영업이익률이 30%대라면 영업이익이 3천억이 가능하고요. 그러면 영업이익 배에서 10배 줘도 시가총액 3조가 가능하거든요. 지금 5천억 수준이니까 네. 뭐 6배 상승도 가능한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보고 있어서 그래서 주목을 하고 있고 SK 하이닉스가 올해 이제 그 캐펙스 투자를 17조 정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2019년도에 12조 7천억 정도 했고 그 2020년도에 9조 5천억 정도 투자를 하면서 2020년도에 그 전년 대비해서 캐펙스 투자가 35% 감소를 했는데도 ATPC 매출이 57% 증가를 했고요. 올해 이제 17조인데 대략 그 점유율이 이제 올해 7%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서 그러면은 그 동사 이제 그 시각 장비 쪽에 투자 금액이 대략 5조 정도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수주 금액이 57에 35, 3,500억 정도는 수주가 예상이 되고요. 또 우시 쪽에 그 디램 공장에 3년간 2조 4천억 보완 투자를 하게 됐는데 여기에 최대한 1,200억 정도 추가적인 수주가 예상이 돼서 적어도 내년에는 3천억 그 매출을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30%면은 내년에 900억 정도 나올 거라 예상이 돼서 올해 이제 보통 추정하는 게 2천억에 600억 영업이익, 내년에 3천억에 900억 영업이익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주가가 지금 너무 싸다고 좀 볼 수 있겠거든요. 지금 시가총액 5천억이 좀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유안타에서도 지금 추정하는 게 내년에 2,097억 매출에 606억이고요. 그리고 2023년도에 3,311억 원 매출에 907억 정도 매출 추정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보는 거랑 거의 차이가 없고 시장에 보는 눈이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런 네. 정도로 보고 있고 그래서 유안타 증권에서 목표가 38,000원 본 것도 그 타겟 PER 14배인데 이 14배 준 게 영업이익 비해서 10배 준 거랑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비해서 그대로 봐도 되겠다 싶어서 올해 실적 기준으로만 봐도 시가총액 그 6천억이 가능하고요. 내년 기준으로도 9천억 가능하고 향후에 이제 2027년도 내에 연매출 1조가 된다고 하면 뭐 그 CR을 좀 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럼 영업이 20%를 최대 낮춰도 시가총액 2조 그리고 최대 3조까지도 가능한다 보면은 지금 2만 원대 주가는 향후에 쉽게 보지 못한다라고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뭐 네. 제가 드리는 질문은 네. 아니고 시청자분이 좀 궁금해서 물어봐 달라라고 하시는데 2020년, 2021년 하이닉스가 애칭 장비를 엄청 사들이고 있는데 올해 그리고 내년에도 저 정도를 뛰어넘는 공급 계약이 가능하다라고 부장님께서는 보시는지.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올해 이제 캐펙스 투자가 17조를 예정했어요. 확정을 지었고 여기서 식약 장비 쪽에 들어가는 비중이 40%이기 때문에 환산하면 5조 2천억 정도 되고요. 동사의 그 점유율 예상치가 지금 그 작년 4분기 이미 7%가 넘었기 때문에 올해 평균 7%만 돼도 3,600억의 수주가 가능하고 우시 쪽에 2조 4천억 투자가 3년간 진행되는데 여기 평균해도 여기서 1,200억 정도 추가 수주가 나오기 때문에 적어도 올해 수주만 4천억 이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그 3천억 이상의 매출이 가능하다고 확신하고 있고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30%까지 안 해도 뭐 20% 후반으로 해도 충분히 동사가 이제 영업이익이 900억이 나온다 하면 지금 시가총액 9천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80% 이상의 내년 기준만 업사이드가 가능하고 동사가 이제 라인업이 확장될 때마다 매출이 점프를 하는데 계속 지금 라인업이 확장이 되고 있어요. 그럼 내년도에는 옥사이드 애초 식각 장비까지 개발이 완료가 되면 다시 한번 아예 다른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매출이 다시 한번 점프할 수 있기 때문에 장비 중에서는 지금 최대 탑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만 들어볼게요, 부장님. 네, 유한타증권에서는 38,000원 본 게 올해와 내년에 평균 EPS 추정치 2,652원에 14배를 줘서 38,000원 준 거고요. 저는 이제 올해 영업이익이 한 600억 정도 보니까 시가총액 6천억, 영업이익 빼서 10배 줘서 6천억을 잡으면 1차 목표치가 25,000원이 나오고요. 내년도 900억을 봐서 9천억 목표 시가총액을 잡으면 37,500원 정도가 나오고 만약에 연매출을 1조 향후에 달성했을 때 최대한 보수적으로 영업이익을 20%를 산정했을 때는 영업이익 2천억에 시가총액 2조가 간다고 하면 84,600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2만 원이니까 향후 4배까지도 향후 그 주가 상승이 가능한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APTC라는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부장님이 워낙 설명을 잘해 주시니까 부장님이 해주신 오늘 설명과 함께 또 거론해 주셨던 유한타증권의 리포트를 잘 한번 비교 분석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고보고 리포트 오늘 여기까지고요.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의 이창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